네. 아예 이게 너무 주변에서 흔드니까 네. 이게 이 벵거 감독도 이런 적이 처음일 거예요. 아마 팀을 맡고 나서 계속 뭐 이렇게 흔들어야 되니까 네. 이 4위권 밖으로 나간 것도 참 진짜 오랜만의 일이었고, 근데 이게 뭐 하나 안정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 아스날이 불안한 건 올 시즌이 불안한 게 아니라 내년 그 다음 시즌 계속 불안해서 이제 4위 내에 못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. 네. 솔직히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 지금 확실한 스트라이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라카젯을 영입을 했지만 근데 라카제또 최근 경기에 네. 보면 왜 교체로 쓰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, 지루를 쓰자니 또 지루 또 치루해주고 희한하게 부상자들이 참 매 시즌 끊이지 않고 뭐 산티카솔라 이런 선수는 아직도 아스날이야?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11대 11로 싸우면 어디한테도 이길 수 있는 팀이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나 뭐 유로파 리그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다 보면 로테이션을 돌리는 과정에서 1.5분 내지 2분의 차이가 좀 드러난다는 건데 네. 이게 참 먼 경기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홈이니까 네.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. 사실 이건 뭐 실력이 어디가 나와서 이긴다고 생각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. 그래요? 네. 아스날이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아요? 저는 골을 안 줄 것 같진 않아요. 요즘 아스날 수비진을 보면 네. 한두 골은 분명히 줄 것 같은데, 그러자면 두세 골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. 그러기도 참 쉽지 않고 네. 저는 그냥 한 2대1 정도? 2대 1. 근데 박빙이네요. 내용은 토트넘이 좋을 것 같아요. 토트넘이 내용은 내용은 좋으나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아스날이 2대 1 승. 이게 벵거 감독이 이게 다른 젊은 감독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, 지난 시즌에 사실 3백이 정말 유행을 했잖아요. 마지 못했었거든요. 정말 마지 못했었어요, 이거는. 그러면서도 계속 실점이 나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승리를 하면 그래 나도 바뀌는 감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, 근데 어느 순간에 아스날이 좀 폭발력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어느 정도의 클래스는 분명히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토트넘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팀이라는 건 분명히 맞는데, 저는 뭐 아스날 하면 정말 예전 아스날이 정말 무적함대였잖아요. 앙리 베르캄프 있을 때 아스날은요, 앙리 국내에도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많았죠. 엄청 많았죠. 지금도 많아요. 네, 왜냐하면 네, 지금도 많죠. 일단은 매력이 경기 있었어요.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. 네, 매력이 있는 이 팀이었죠. 아름다운 패싱 축구를 하기 때문에 EPL 리그에서 가장 약간 뭐랄까 스페인식의 티키타카, 그 뭔가 패싱 축구가 잘 녹아들어 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보면은 한두 선수에게 좀 의존을 한다거나 그런 아름다운 패스 플레이가 예전만큼 많이 빛을 발하고 있지는 않은 것 약간 같아요. 아스날이 감독 성향이라 그런가? 약간 프랑스 느낌도 나요. 이 축구하는 뭐 게. 실제로 11명이 다 외국 선수로 뛴 네, 적도 네. 있는 아스날이니까 영국적인 색깔, 그러니까 잉글랜드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팀은 분명히 아니기는 한데, 요즘은 뭔가 이게 다 믹스가 됐어요. 뭔가 다 믹스가 돼서. 약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벵거의 아이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밑에서 이제 육성을 시켜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아스날스러운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정확하게 패스 주고받고 뭐 이런 전술을 잘 이해하고 그랬었는데, 이제는 어느 순간 아스날의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완성된 선수들을 데리고 오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전술적인 측면보다 그 선수의 기량에 의지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많아져서 옛날스러운 모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, 네. 변수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매치 기간이잖아요. 네. 근데 아스날은 선수가 사실은 부상도 많았고 이렇게 돌려쓰고 이런 게 많았어요, 로테이션이. 근데 토트넘은 사실 케인이라는 핵심 선수가 있는데 지금 부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잉글랜드 팀에 또 호출을 받았단 말이에요. 부상 정도 게임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. 그리고 케인을 제외하면은 최고의 공격수가 그 다음에는 손흥민인데, 손흥민 선수도 지금 이제 콜롬비아하고 세르비아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풀타임을 뛰느냐, 그 체력 안배. 이것도 재밌어요. 손흥민 선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아스날 북런 장거리 갔다 오니까. 저는 만약에 선발을 안 시키더라도 후반에는 무조건 조커로 들어가긴 할 그럼 거예요. 10분 이상? 왜냐면 기존의 패턴이 손흥민 선수가 국대 경기를 뛰고 나서 이게 갈 때는 보통 후반에 조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 또 선수들이 A매치 데이 때 또 굉장히 많이 불려가기 지금 때문에 잉글랜드 핵심 선수가 또 네. 많잖아요. 뭐, 알리도 있고. 네, 에릭센도 이제 저쪽에 이제 스웨덴의 핵심 선수고, 맞죠, 스웨덴? 덴마크. 에릭센도 덴마크의 핵심 선수고, 과연 또 선수층이 조금 얕은 토트넘이 아스날과의 일전을 어떻게 치를지, 그 멤버 구성이 굉장히 큰. 요 두 팀이 그런데도 토트넘의 승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쳐주시는 거죠. 아스날보다는 지금 현재 강한 팀이에요. 그건 맞아요. 네. 그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. 항상 요 두 팀을 갖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. EPL 우승을 하려면 백업도 정말 좋아야 되는데 요 두 팀이 뭔가 백업이 약간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A매치가 변수가 될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3-5-2의 이 전술의 희생양이다 맨날 이래갖고 못 나온다 막 이랬었는데, 그때 케인하고 투톱으로 놓으면서 성공을 한번 거뒀던 적이 있잖아요. 근데 요 전술 자체도 이제 더 이상 뭔가 전술이 나오기는 힘든 상태가 됐어요. 뭐 요렌테하고 뭐 같이 나오거나 뭐 이걸 섞어 쓸 수 있고 뭐 윙포드로 나올 수도 있고, 그거에 대한 대비가
만약에 손흥민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쓰는 게 아스날전에 처음 썼다라면 벵거가 약간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것도 가만히 된 상태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. 그거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아스날 쪽에 약간은 네, 근데 자, 노우진 씨는 그러면 토트넘. 저는 사실은 팀에서 두 번째 공격수는 손흥민입니다. 손흥민인데 그러네. 지금 A매치 소집 직전 경기에서 결승골을 또 넣었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발끝이 올라와 있어요. 이제 이런 매력적인 카드를 포체티노가 알 버릴 수는 수 없고. 없죠. 그렇죠. 그리고 북런던 더비라는 큰 경기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어떻게든 활용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예. 토트넘의 2대 1승. 좋습니다. 이 아스날 대 토트넘의 경기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우리 MC 양말 0대0 무승부. 솔직히 생각 안 하고 얘기한 거지. 아, 0대0 무승부. 이렇게 해서 3부 아스날 대 토트넘의 승부 예측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승부 예측 정확하게 점수까지 맞춰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우리 한 분을 추첨해서 네네. 피자를 쏘도록 하겠습니다. 피자예요, 치킨이에요? 피자. 네. 피자 크림. 좋습니다.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풋내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